안녕하십니까.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분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복습을 봅시다. 인수분해란 앞 시간에서 배웠는데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인수분해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빈칸을 채워보면서 인수분해의 유형을 복습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빈칸을 채운 후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다들 잘 채워보셨나요? 한번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먼저 케이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이용한 인수분해였나요? 그렇죠. 곱셈 공식의 좌우변을 반대로 뒤집어서 만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을 이용한 인수분해였을까요? 그렇죠.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자로 치환이라는 것을 이용한 인수분해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이용한 인수분해였나요? 네, 맞습니다. 인수정리와 그리고 조리제법,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케이스 1, 2, 3를 빈칸에 채워보면서 복습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총 18가지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오른쪽에다가 적고 각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사용하였던 해당 유형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총 18가지 다항식을 각자 인수분해해 본 후 인수분해 결과와 각각의 해당 유형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다들 잘 해결해 보셨나요? 선생님이 지금 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각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오른쪽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 관련된 유형을 적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다항식의 경우는 인수분해하기 전에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와 같이 x-y-5z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이때 활용된 유형은 케이스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이고 이때 6번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항식의 경우는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오른쪽과 같고 이때 활용된 유형은 두 번째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중에서 4차항, 2차항, 상수항만 있는 형태 중에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되어서 케이스 2에 2번이라고 썼습니다. 이와 같이 선생님이 지금 내리면서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9번을 잠시 멈추고 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려서 10번부터 18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0번부터 18번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답과 선생님의 답을 비교해보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다시 인수분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 18가지 다항식을 인수분해 해보고 각각의 인수분해 과정에서 활용된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유형별로 선생님이 각 다항식을 인수분해 해드릴 예정이오니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해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유형별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한 인수분해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공식 중 6번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6번 인수분해 공식을 띄워보겠습니다. 6번 인수분해 공식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활용해 보면요. A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A의 역할을 하는 것이 X임을 알 수가 있고요. B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그렇죠. 지금 Y제곱을 통해서 Y임을 알 수가 있고 C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그렇죠. 25Z제곱을 통해서 5Z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보겠습니다. 6번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5Z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틀린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호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zx
그리고 10yz입니다. 지금 a와 b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녀석에서는 부호가 음수가 나타나고요. b와 c를 결합했을 때는 양수, 그리고 a와 c를 결합했을 때는 음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 과정을 살펴봤을 때 누가 음수가 되고 누가 양수가 되면 될까요? 그렇죠. 어떤 두 값을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게 되려면 두 값이 모두 양수였거나 두 값이 모두 음수였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음수가 되고 c도 음수가 되게 되면은 b와 c를 곱했을 때는 양수가 되게 되고 a와 b를 곱했을 때는 음수, a와 c를 곱했을 때도 음수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때 b 자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고쳐주시고 C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마이너스로 고쳐주면 정확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항식을 보겠습니다. 3번 다항식 보시면은 지금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면 3번을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8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8번 인수분해 공식을 띄워보겠습니다. 8번 인수분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A 역할을 하고 있고 누가 B 역할을 하는지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네, 첫 번째 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을 살펴보면은 이는 2분의 x를 전체 세제곱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 역할을 하는 것이 2분의 1x가 되고요. B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항, 이 항을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y라는 녀석을 세제곱하면 y 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b의 역할을 하는 것은 y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보면 3번 다항식은 2분의 1x-y를 전체 세제곱하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지금 6번 다항식을 살펴보니 몇 번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10번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10번 인수분해 공식을 띄워보겠습니다. 10번 인수분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다항식에서 누가 A 역할을 하고 누가 B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항을 살펴보니 27x 세제곱이 있는데요. 이는 3x를 전체 세제곱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역할을 하는 것은 3x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B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군지 보려면은 뒤에 있는 이 8y 세제곱을 보면 됩니다. 8y 세제곱은 2y를 세제곱하면 얻을 수 있으므로 지금 B의 역할을 하는 것은 2y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6번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10번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3x-2y 그리고 3x를 제곱한 9x제곱 더하기 ab를 곱한 6xy 그리고 b를 제곱한 4y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할 수 있는 다항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케이스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스 두 번째,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먼저 8번 다항식에서는 공통부분이 x제곱 플러스 x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를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번 다항식은 라지 x제곱 플러스 4 라지 x 마이너스 32라고 적을 수 있고요. 이는 라지 x에 대한 2차 식임으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라지 x 플러스 8 라지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케이스 두 번째는 중요한 점이 원래의 문자로 되돌리는 것인데요. 이제 라지 x를 x제곱 플러스 x라고 적어보면 이렇게 되고 라지 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후 각각의 인수가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지금의 경우는 각각의 인수가 인수분해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다항식에서는 공통인 부분이 x제곱 플러스 2x이므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2x를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1번 다항식은요. 라지 x 마이너스 1, 라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식을 전개하면요.
라지 x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2와 마이너스 2가 사라지므로 공통 부분인 라지 x로 묶어주면 라지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제 원래의 문자로 되돌리면요.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인수가 더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보면요.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러면은 여기다 적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수는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두 번째 다항식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되는 것이 없으므로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다항식을 보시면은 지금 공통인 부분이 x제곱 플러스 3x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3x를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번 다항식은 라지 x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8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라지 x 마이너스 4 라지 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원래의 문자인 x제곱 플러스 3x로 되돌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인수가 더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보면요. 인수분해가 되지요. 이를 적어보면 첫 번째 인수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두 번째 인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수분해되는 것이 없으므로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다항식을 보시면 공통인 부분이 x 플러스 y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y를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7번 다항식은 라지 x 플러스 2 라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5 적으면 되어서 정리하게 되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라지 x 플러스 3 라지 x 마이너스 3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의 문자로 되돌리면요. x 플러스 y 플러스 3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인수를 살펴봤을 때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지금 케이스 두 번째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4차식 그리고 2차식 그리고 상수항만 있는 특수한 경우의 인수분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차식 그리고 2차식 그리고 상수항만 있는 특수한 경우를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지금 공통 부분이 x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을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번 다항식은 라지 x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이것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라지 x 마이너스 6 라지 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제 원래의 문자로 되돌리면요. x제곱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인수가 더 인수분해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다항식을 보겠습니다. 12번 다항식은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도 되고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x제곱을 라지 x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2번 다항식은 라지 x제곱 마이너스 81이 됩니다. 이것을 인수분해하게 되면요. 라지 x 플러스 9, 라지 x 마이너스 9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원래의 문자로 되돌리면은 x제곱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각각의 인수가 더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보면 두 번째 인수는 더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인수는 그대로 적어주고 두 번째 인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에서는 공통 부분 x제곱을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번 다항식은 라지 x제곱 마이너스 6 라지 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이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라지 x 마이너스 1 라지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제 원래의 문자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지금 각각의 인수가 더 인수분해 되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인수가 더 되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인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고 두 번째 인수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항, 2차항, 상수항만 있는 특수한 경우를 인수분해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나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공통부분 x제곱을 라지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식은 라지 x제곱 플러스 5 라지 x 플러스 9가 됩니다. 지금 이 식은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은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지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차항과 상수항만 먼저 떼어서 봅시다. 그러면 x4제곱 플러스 9 여기에 몇 x제곱이 더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6x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를 x제곱 플러스 3의 완전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던 6x제곱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x제곱 해주고 원래 있었던 5x제곱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뒤쪽에 있는 항들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합차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걸로 하면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지금 각각의 인수가 더 인수분해 되는지를 살펴보면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공통부분 x제곱이 있으므로 이를 라지 x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9번 방식은 라지 x제곱 플러스 라지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는 지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잘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번 방식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지요. 9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차항과 상수항만 가져온 후 과연 2차항의 개수가 몇이 되면은 우리는 이 식을 완전제곱 형태인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개수가 2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던 2x제곱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x제곱을 해주시고 원래 있었던 x제곱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항들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인수가 더 인수분해 되는지를 살펴보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특수한 스킬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스 3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방식은 현재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여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상수 알파부터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알파의 후보군을 잡는 방법은 최고차항 계수인 1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6의 약수를 찾으면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요. 그러면은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는 1이고 6의 약수는 1, 2, 3, 6만 있으므로 1, 2, 3, 6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중에서 알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px 자리에 1 넣어보지요. 1을 넣게 되면은 1 빼기 4 플러스 1 플러스 6은 4가 되어서 0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p2를 해보겠습니다. P2는 8-16 플러스 2 플러스 6이 되어서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 2를 찾았기 때문에 조립제법 시작하겠습니다. 1-4, 1, 6 그리고 2를 넣어주게 되면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0
이제 결과를 적어보지요. px 다항식은 x-2를 인수로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몫으로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몫은 더 인수분해가 되니까 x-2 그리고 x-3 x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인수는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다항식은 현재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여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부터 찾겠습니다. 알파의 후보군을 찾는 방법은 최고차항의 개수인 1의 약수 분의 상수항에 해당하는 24의 약수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는 1, 24의 약수는 조금 많지요. 그래도 찾아봅시다. 1, 24, 2, 12, 3, 8, 4, 6 그렇기 때문에 알파의 후보군은 1, 2, 3, 4, 6, 8, 12, 24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까지 전부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파를 찾읍시다. 먼저 px 자리에 1을 넣게 되면은 1 빼기 5 빼기 2 플러스 24가 되어서 2는 16이 되므로 0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x 자리에 2를 넣어 봅시다. p2는 8 빼기 20 빼기 4 플러스 24가 됩니다. 그러면 2는 8이 되어서 0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x 자리에 3을 넣어 봅시다. p3은 27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6 플러스 24가 되어서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 3을 찾았기 때문에 조립제법 시작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24 그러면은 3 넣겠습니다.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0 결과를 적어보지요. px 다항식은 x-3을 인수로 가지고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은 이 몫은 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3, x-4, x 플러스 2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인수는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지금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여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정리 조립제법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알파의 후보군을 잡아보겠습니다. 알파의 후보군을 찾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개수 1의 약수분의 상수항인 3의 약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요. 그러면은 이는 1의 약수는 1, 3의 약수는 1, 3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4개 중에서 알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x자리에 1을 넣어봅시다. p1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 되어서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값 1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립제법 시작하겠습니다. 1, 1, 마이너스 5, 3 1을 넣게 되면은 시작하겠습니다. 1, 1, 2,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결과를 적어보면은 px 다항식은 x-1을 인수로 가지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몫으로 가집니다. 지금 몫이 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적어보면 x-1, x 플러스 3, x-1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x-1이 두 개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x-1의 전체 제곱 x 플러스 3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다항식은 현재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여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알파의 후보군을 찾겠습니다. 알파의 후보군을 찾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개수인 1의 약수 분의 상수항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 이때 상수항이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고려하지 않고 그냥 4의 약수만 찾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찾을 거니까요. 그러면 2는 1의 약수는 1,
4의 약수는 1, 2, 4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 그래서 1,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알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x자리에 1을 넣어 보겠습니다. 넣게 되면은 1, 3, 마이너스 4 더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값 1을 찾았기 때문에 조리제법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 0, 3, 마이너스 4 1 넣어서 시작하겠습니다. 1, 1, 1, 1, 4, 4, 0 나옵니다. 결과를 적어보겠습니다. P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몫으로 가집니다. 우리가 찾은 몫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을 보시면 18번 다항식은 현재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여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정리와 조리제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알파의 후보군을 찾겠습니다. 알파의 후보군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차항인 1의 약수분의 상수항인 20의 약수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는 1의 약수는 1뿐이고요. 20의 약수는 1, 20, 2, 10, 4, 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까지 살펴보면 됩니다. 따라서 알파의 후보는 1, 2, 4, 5, 10, 20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가 나타날 텐데요. 먼저 x자리에 1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P1은요. 1 플러스 1 빼기 16 플러스 20이 되어서 6이 되므로 0이 아닙니다. 그러면 Px자리에 2를 넣어보겠습니다. 2를 넣게 되면은 8 플러스 4 마이너스 32 플러스 20이 되어서 2는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값 2를 찾았기 때문에 조리제법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 1, 마이너스 16, 20에다가 2를 넣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하면 0 나옵니다. 결과값을 적겠습니다. Px 다항식은 x-2를 인수로 가지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을 몫으로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몫은 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적어보면요. x-2, x 플러스 5,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지금 x-2가 두 번 곱해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쓰면 x-2의 제곱 x 플러스 5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다항식은 현재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여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정리와 조리제법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의 후보군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차항인 1의 약수 분의 상수항에 해당하는 4의 약수 찾겠습니다. 이때 실제로 상수항은 마이너스 4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부호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4의 약수만 찾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을 다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는 1의 약수는 1, 4의 약수는 1, 2, 4가 나오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 이것들을 모두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알파의 후보군은 1,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x자리에 1부터 넣어봅시다. P1은요. 1 빼기 4 플러스 3 플러스 4 빼기 4가 되어서 이는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알파가 0이 되는 알파값 1을 찾았기 때문에 조리제법 시작하겠습니다. 1 빼기 4, 3, 4, 마이너스 4 그리고 1을 넣어서 시작하겠습니다.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0, 4, 4, 0 되겠습니다. 그러면 2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Px 다항식은요. x-1을 인수로 가지고 몫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이 몫이 인수분해가 또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다항식 qx라고 놓고 한번 qx에 대해서도 알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알파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차항인 1의 약수분의 상수항인 4의 약수
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2를 찾았기 때문에 1, 2, 4 빼기 1 빼기 2 빼기 4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Q1부터 찾아보지요. Q1은요 1 빼기 3 플러스 4가 되어서 2, 즉 0이 아니지요. X자리에 2를 넣어보면요 8 빼기 12 플러스 4가 되어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Q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값 2를 찾았기 때문에 2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리제법식을 새롭게 쓰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여기에다가 조리제법의 일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어서 조리제법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QX의 개수를 이미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니은자를 치고 2를 적어주면 조리제법 이어서 하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적어보겠습니다. 이미 x-1은 인수로 가지고 있었고 qx를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2를 인수로 가지고 새로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또 다른 몫은요 인수분해가 되지요. 적어보면은 x-1, x-2 이미 있었고 x-2, x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x-2가 두 번 곱해지기 때문에 x-1, x-2 제곱 x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8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각각의 유형별 인수분해를 해보았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복습하거나 선생님께 질문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